이슈 투데이. 네, 오늘 이슈 투데이에서는 저희 라디코리아 스포츠 해설위원이신 박경수 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저는 잘 들리지가 않는데. 네, 전화 연결 여보세요? 잘 됐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자,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한국 프로야구팀이 도쿄 대첩에서 다르비슈를 앞선 일본에 4대 13으로 완전 크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경기에서 3회 초에 승대역으로 앞서 나갈 양의지와 홈런이 있었고 이정우의 적시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강철 감독이 이 3회 말에 투수를 원태인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 네. 이유는 원태인 선수가 이 체인지업 전문 투수다 보니까 땅볼 유도를 보타닉의 땅볼 유도를 하면서 병사를 노리는 그런 작전으로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작전이 좀 패착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3회 초에 3대 0을 앞서 나갈 때 1이닝만이라도 점수를 안 줬다라면 네. 어제 같은 그런 대참사의 결과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6대 4로 따라붙었던 4회 이후에 예. 투수들의 커맨더가 너무 문제가 있었다. 바뀌는 투수마다 볼넷을 내보내면서 예.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투수 운영을 가져갔다. 그래서 어제 경기는 투수력에서 절대적으로 뒤진 한국의 완패 아니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한국은 뭐 일본, 미국 등과 함께 야구 강국으로 분류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와, 이번 그 WBC에서 선보인 경기력이 너무나 많이 아쉬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제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시작되기 전에 월드 예. 베이스볼 클래식의 랭킹을 매겼는데 한국이 4위로 올라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4위가 아니라 하위권에 뭐 10위권에 예. 들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랭킹이었어요. 너무 높이 올라갔다. 너무 높게 평가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네. 물론 메이저리거가 2명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의 어떤 그 정신력 그리고 그 큰 무대, 큰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면을 그렇게 크게 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경기를 보면서 한국의 가장 문제점이 저는 두 가지로 들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정신력의 부재다. 사실 2007년 도쿄 대첩 때 정신력 하나로 일본한테 승리를 거두면서 그런 대업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데 이 올해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한국 대표팀은 첫 바퀴부터 좀 삐걱거리지 않았느냐. 뭐 들어가기 전에 게임 들어가기 전에 추신수 선수의 한마디가 있었죠. 물론 학교 폭력을 미화시키는 그런 야릇한 그런 그 표현은 있었지만 추신수 선수의 그 표현은 이젠 세대 교체를 하면서 그 세대 교체한 선수들, 젊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이 포인트였었는데 네. 그게 이제 학교 폭력하고 안우진 선수가 학교 폭력 때문에 이번에 그 대표팀에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못 합류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필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이 젊은 선수들을 교체하면서 예전의 정신력의 어떤 그 강화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의 그 태도 자체가 상당히 나태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호주전에서 그 강백호 선수가 2루타를 치고 네. 승력이 떨어진 세레머니를 하면서 아웃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젊은 선수들이 조금 그 설 잃었는데 네. 마치 많이 잃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선배들의 영향이나 아니면 감독, 코칭 스텝의 그 어떤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 경기도 그 해 보셨잖아요, 젊은 날. 네, 네. 정신력이 또 부재하다, 또 나태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정신력이 강하고 성실하고 나태하지 않다 하더라도 실력 면에서 그렇죠. 차이가 난다면은 이길 수 없는 건데요. 이게 그렇죠. 과연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은 그 대등한가요? 아니면 실력도 좀 떨어지는 건가요? 전문가 입장에서 저는 바라보셨을 때. 크게 보고 싶은 게 예.
한국 프로야구만 봐서는 절대 답이 안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선수 발굴을 할 때 예. 사실 호주 같은 경우에 1차전 ABL 리그가 한국의 이 마이너리그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리그인데 네. 거의 선수들이 그 ABL 리그 이 선수들이고요. 한국전에 선발로 나왔던 잭 올로플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디트로이트 마이너리그 팀 출신이에요. 네. 196cm. 그런데 한국 그 감독이나 이 KBO 리그에서는 선수들을 선발을 할 때 KBO 리그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발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롤렌 아레나도가 푸에르토리코로도 나갈 수가 있었는데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감독이 9번의 전화를 했기 때문에 감독 때문에 선발을 했다라는 그 후담이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감독들이나 아니면 그 이 KBO 리그의 관계자들이 너무 선수 선발이 안일하다. 지금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이 젊은 한국 그 마이너리거들이 꽤 있거든요. 네. 좋은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은 전혀 배제를 하고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까지도 배제한 상황 속에서 한국 선수 위주로 뽑았다면 경기력이 KBO 리그의 어떤 그 프로야구의 경기력 자체가 로우한데 그 로우한 경기력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나오고 물론 이번에 김하성이나 에드먼 이 두 선수 메이저리그를 영입을 했지만 그래도 이 두 선수의 어떤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우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번 WBC는 뭐 미국과 일본, 베네수엘라 같은 이 강호들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볼 만한 경기들은 어떤 경기가 있을까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직 C조와 D조 경기는 시작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시작을 안 했죠? 네. 제 개인적인 경기, 제 볼만한 경기는 D조 경기가 많이 볼만할 것 같아요. D조는 사실은 도미니카, 푸에르토리코, 이 베네수엘라, 이스라엘 네 팀인데 이스라엘을 제외한 세 개 팀의 선수들을 면면을 보면은 거의 다가 메이저리거들이에요. 네. 뭐 이 도미니카 같은 경우에는 샌디 알칸타라 그 사이영상 탄 선수 마이애미에, 그다음 매니 마차도, 후안 소토, 훌리오 로드리게스 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스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푸에르토리코는 야디에 몰리나 이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감독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야디에 몰리나 감독이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커스 스트로맨, 프란시스코 린도와 호세 베리아스, 토론토의 그 이 영건 에이스 역할을 하는 이런 선수들을 키키 헤르난데스 이런 선수들 영입했고 베네수엘라는 이 파블로 로페스, 살바도르 페레스, 로날도 아쿠나 주니어, 호세 알투베 이런 선수들이 아주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D조 경기가 상당히 볼만할 것 같고요. C조는 뭐 미국과 이 멕시코, 뭐 캐나다 이렇게 뭐 이 3국이 상당히 각축전을 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보면은 정말 이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주축이 된 팀이 역시 세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영 뭐 패기도 없어 보이고 자신도 없어 보이고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정말 그거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우승 후보는 어느 팀이 될 것 같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땐 도미니카가 상당히 우승국에 근접한 사실은 그 디펜딩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도미니카가. 네. 그래서 지난번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보다 멤버로 봤을 때는 더 좋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순위가 도미니카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순위가 미국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승은 미국과 도미니카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본은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쇼헤이 오타니의 어떤 그 인기를 편승해서 가는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1차전 일본의 1차전, 2차전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네. 어떤 그 경기력에 대한 응집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메이저리그의 서구 선수들을 상대할 만한 투수력은 조금 미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야구는 예. 투수들의 노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투수력이 얼마나 강하나라는 데서 승부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불펜심이 조금은 이 미국이나 좀 그쪽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게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네네. 저도 야구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보면은 이 WBC에 대한 그 어떤 흥미 이게 예전보다 상당히 좀 약화가 됐다. 뭐 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안 계세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의 흥행몰이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조금은 월드컵에 대한 벤치마킹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월드컵은 사실 예선부터 흥행몰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각 나라마다의 어떤 그 월드컵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데 사실 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은 예선이 없고 그냥 성적순으로 해갖고 물론 야구가 저변 확대가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간이 형식이라도 예선전을 치르면서 조금은 레벨이 격상된 팀을 좀 골라내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의 흥행몰을 하기 위해서는 메이저리그의 흥행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그 메이저리그가 특히 이 젊은 선수들이 젊은 팬층이 외면을 하다 보니까 이 팬의 이 확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점이어서 메이저리그 사무에서도 많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이 법도 개정하고 올해도 또 뭐 이 시프트도 없애고 그다음에 2루 3루의 베이스도 넓게 하고 뭐 이런 보관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보관들이 과연 올해 이제 경기를 치러봐야 되겠지만 그런 보관들이 과연 이 팬층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것인가라는 것도 의문시되고요. 뭐 우선적으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앞서도 말씀하셨던 흥행몰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흥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제가 좀 결이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축구 그 프로 축구팀이 있는 나라는 많은데요. 네. 프로 야구팀이 있는 나라가 이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많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뭐 이 프로 야구가 있는 이 나라는 미국, 예. 한국, 그다음에 일본, 네. 대만, 그다음에 호주, 음흠. 그 외에 그 뭐 체코나 이 도미니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그 푸에르토리코도 그렇고 그 세미 프로들은 다 있습니다. 네. 세미 프로 거의 그 아마추어 이 실업 수준의 그 야구는 있는데 네. 이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이 이렇게 빅 리그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메이저리그 상황에서 그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조금 이 개발되는 그런 나라들, 야구가 개발되는 나라들의 집중적인 어떤 투자도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왜 이 WBC에서 우승을 하면은 한국에서는 군대 병역을 면제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걸 안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될까요? 어떤 동기라든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스포츠에서 병역을 면제해 준다라는 거는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글쎄 말이야. 그와 반대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은 이 한국의 병역 면제가 예전 같지 않고 상당히 단축이 됐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편안하게 정말로 편안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제에 대한 어떤 베네핏은 예전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한국이 체코와 차이나 중국과 이제 두 경기를 남기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도 지금 지게 되지는 않겠죠. 그래야죠. 우리 한국의 야구가 두 경기마저 진다는 것이 거의 붕괴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이강철 감독도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선수들 지금 등용 안 하는 선수들을 이 체코전이나 중국전에는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한국이 위안거리는
생각지도 않았던 선수들이 좀 발굴됐다는 거에 좀 포커스를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정우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지금 인기가 있는 선수로서 지금 정평이 나 있는데 예. 사실 박건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오픈이 안 됐던 그런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발굴이 되면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나 아니면 일본 프로야구 스카우트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게 한국 대표팀에는 자그마한 위안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라디오 코리아 스포츠 해설위원이신 박경수 위원과 함께했습니다.